괜찮은 거지? 할게요. 자, 우리 전기 음성도를 쌤이 잠깐 옛날에 스포 한 적이 스포 언제 했냐면, 얘들아, 산소하고 수소하고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 산소가 가지고 있는 6개의 원자파 전자 중에서 2개를 공유 결합에 참여시켜.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와 공유 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을 전부 다 만족시켜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공유 전자쌍이라는 녀석은 둘이 같이 공유한 거니까 가운데 두어야 정상이야. 근데 산소가 나쁜 놈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산소가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가. 나중에 배우는데 이걸 전기 음성도라고 해. 전기 음성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끌고 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뭐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해요. 결국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거니까 전자랑 더 친한 녀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센 녀석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크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봐봐. 1차 껍질과 2차 껍질이 있고요. 원자핵이 있습니다. 1차 껍질만 있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1로 전자를 끌어당겨야 되고 얘는 1로 전자를 끌어당겨야 돼. A와 B 중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누가 더 셀까? B입니다. 원자핵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쿵! 잡아당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2주기가 3주기보다는 훨씬 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자를 누가 더 잘 끌어갈까라는 구조적인 어떤 상식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쌍을 끌어당긴 힘입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지금부터 쭉 정리할 건데 우리 큰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외도 없어. 되게 쉬워. 그래서 예외가 없어. 우리 화학에 예외 구간이 있는 게 우리 힘들게 하잖아. 예외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정한 거냐? 미국의 화학자 폴링이라는 화학자가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4로 정합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 플루오린의 특징을 좀 보면은 무려 전기 음성도가 4.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플루오린은 몇 주기야? 2주기잖아. 얘는 3주기죠. 얘는 4주기죠. 2주기, 3주기, 4주기 갈수록 껍질이 많아지는 거니까 전기 음성도는 작아져야 하죠.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질이 많아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같은 방법이야. 다 작아져. 2.1, 1.0, 0.96 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쪽에서는 잘 봐. 같은 쪽에서는 주기가 커질수록 다른 말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진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반대로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지겠네요. 거꾸로 말하면. 그죠? 그럼 같은 주기를 한번 비교해요. 같은 주기. 뭐 2주기를 보면 이렇게 2주기, 얘도 2주기죠? 같은 주기에서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오른쪽이 더 크죠? 오른쪽에 누가 위치되어 있는 녀석이야? 금속은 왼쪽, 비금속은 오른쪽. 전자를 누가 좋아하냐고. 비금속이 좋아하지.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잖아. 전기 음성도랑은 별로 안 친해요. 전자성을 끌어가는 힘? 나 그런 게 왜 필요해? 얘는 되게 낮아. 없는 건 아니야. 되게 낮아. 되게 낮아. 금속들은 전기 음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금속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른쪽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같은 주기라면 누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겠어? 같은 주기라는 건 무슨 말이야? 껍질 수가 똑같아. 누가 더 전자를 잘 끌어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즉 유효핵 전하가 클수록 전자를 더 잘 끌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플루오린 17쪽에 해당하는 플루오린이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2주기이면서 원자 번호 제일 큰 거. 원자 번호 9번.
더 오른쪽 얘도 있잖아. 18쪽. 18쪽은 전자를 가져가고 싶어하니 이미 안정해서 쟤는 싫어해. 18쪽은 전기음성도에서 아예 빠져있어. 18쪽은 아예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 이미 안정한데. 그래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놈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 플루오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를 4로 정하고 걔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를 쭉 나열해 놓은 표가 이 표입니다. 한 과학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F로 시작하는 과학자였어. 그죠? 폴링이었죠. 그지? 오늘 발견한 연관성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4.0으로 정하고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껍질이 많아지면 전기음성도 작아질 거고 유액전화 작아지면 전기음성도 작아지겠네요. 반대로 껍질이 적어지거나 유액전화가 커지면 전기음성도가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이 위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고 껍질 작아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고 주기가 증가하거나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지금 파란색 화살표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커지는 경향성, 파란색 화살표가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전기음성도 차이 나는 거 봅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소예요. 수소는 기억합시다.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얼마다? 2.1입니다. 플루오린 4.0이죠. 암기법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플루오린이 제일 크대. 얘가 전자쌍을 끌어갈 거 아니야? 잘 봐. 산소가 전자쌍을 끌어갈 때 어떻게 끌어가는지 알아? 전화해. 야, 전자쌍 갖고 오라고! 전화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폰의 법칙이에요. 폰. 그래서 플루오린이 1등, 산소가 2등, 질소가 3등입니다. 전기음성도의 순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FON 보이죠? FON이 1등, 2등, 3등이다. 폰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 탄소는 2.5, 수소는 2.1. 추가적으로 암기하는 수소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2.1이야. 왼쪽에 수소하고 플루오린 저기 만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같은 녀석끼리 만나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겠네. 얘도 4.0, 얘도 4.0이니까 얘는 가운데 위치되겠죠? 전자쌍은 치우쳐지지 않는데 4.0의 힘과 2.1의 힘이 만납니다. 양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치우치겠네. 그치? 이 치우친 차이가 몇이야? 1.9죠. 1.9 정도의 차이는 1.9 정도의 차이는 전자가 치우쳐지는 정도야. 무슨 말이냐? 이 반응에 2.9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면 1.9 정도의 차이는 치우침만 있으니까 공유결합을 형성을 해요.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표에서 NaCl 나 나트륨이야! 나는 염소야! NA하고 Cl 만나면 우리 이온 결합 형성되는 거 알고 있죠? NA의 전기음성도와 CL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구해봐. 얼마야? 2.1이죠. 2가 넘어가면 전자를 봐봐. 나트륨하고 CL이 만났어. 전자를 공유하고 싶어. 그런데 얘가 예를 내놔!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아예 뜯기는 거야. 전자를 아예 좀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재해석합니다. 다시 우리 이온 결합은 뭐야? NA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해. CL한테 다행히 제가 하나를 가져가면 되네. 이거 가져가! 줬잖아. 그래서 나는 양이온 되고 쟤는 음이온 됐으니까 결합한 거야! 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전기음성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2.1이나 되기 때문에 아예 전자를 뜯어온다니까. 자기쪽 무두둑! 완전 뜯어오는 거야.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완전 뜯어가서 뭘 형성한다?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요.
치우침만 발생하니까 그건 그냥 공유결합인 거야. 아까 물분자처럼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전기음성도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재해석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점점 커지죠. 예외가 있나요? 예외 없습니다. 유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전기음성도 커요. 자, 2주기와 3주기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큽니까? 2주기가 더 크죠? 또 우리 조심해야 될 거, 우리 항상 했던 거야. 그럼 모든 2주기 원소는 3주기 원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큽니까? 그런 건 또 아니죠. 2주기 원소 중에 베릴륨은 황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작잖아. 그쵸? 이거 모든이 들어가면 또 틀린 말이야. 하지만 같은 주기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는데, 자, 전기음성도를 정리할 건데 이건 뭐야? 같은 족에서죠. 17족, 1족.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주기가 증가하는 거지.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져야죠. 작아지고 있네요. 작아지고 있네요. 맞네요. 전혀 여기도 예외가 있어 없어? 예외가 없어. 예외 없어. 뭐 중간에 꺾이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기 음성도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전기음성도를 이해했다면 결합의 극성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봐. 여기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납니다. 전기음성도 2.1, 2.1이 만나. 공유결합할 거 아니야? 이 전자성이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전기를 띌 수가 없어. 전기를 띌 수 없는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무극성이 뭐야? 극성이 아닌 거. 전기를 안 띠는 거.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줘. 잘 들어. 이 결합의 이름이 뭐냐? 공유 결합이요. 그냥 공유 결합이 아니야. 이제 무슨 결합을 해야 한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요 라고 구분해 줍니다. 얘도 공유 결합이야. HCl. H하고 Cl이 전자 한 쌍을 공유하잖아. 그런데 Cl이 전기음성도가 좀 더 커요. 자기 쪽으로 살짝 치우칩니다. 얘가 약한,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얘는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이 결합은 공유 결합이지. 근데 치우침이 있는 공유 결합이지. 치우침에 따라서 얘가 극성을 띠잖아.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걸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부분적인 전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되는 건 모두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을 테니까 당연히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른 종류가 이렇게 만나면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전기음성도가 똑같은 건 거의 없으니까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부분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물분자도 극성 공유 결합. 이 결합 뭐야? 극성이잖아. 치우침이 있으니까. 이 공유결합도 극성이잖아. 치우침이 있으니까. 치우침이 있는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까지만 배우면 이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게 나타납니다. 잘못 배우면 안 돼. 결합을 물어보는 건지 물질을 물어보는 건지 잘 판단해. 무슨 말이냐면 CO2를 잠깐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있다. 다음 장에 CO2가 있지. CO2는 가운데 C가 있고요. 양쪽에 O가 있거든요. 공유결합이죠. 이 공유결합은 무슨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왜냐면 산소가 FON 3등이었잖아. 무려 3.0의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굉장히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녀석이에요. 자기 쪽으로 전자쌍을 가져갑니다. 이 결합 자체는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맞아요? 인정? 하지만 얘는 일로 땡겨가고요. 얘는 일로 땡겨가잖아. 양쪽에 있잖아.
1로 당겨가는 힘 0.5. 1로 당겨가는 힘 0.5가 둘 다 나한테 작용해. 그러면 얘는 상쇄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전기를 띠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이게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전하량이 상쇄가 돼요. 상쇄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극성 물질이라고 부르지 않아. 무극성 물질이야.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결합만 본다면 마이너스 극을 양쪽에 띄고 플러스 띄어야 되지만 이 전체 물질은 전기적인 힘이 0이 합성된 힘이 0이 되어서 무극성 물질이 돼요. 전기를 띄지 않게 됩니다. 물은 전기를 껴요. 왜냐면은 1로 당겨고 1로 당겨고 하는 거니까 힘의 합성 방향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1로 모이고 1로 모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합성된 힘이 나타나.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합성된 힘이 0이 됩니다. 얘도 합성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는 극성 물질이 돼요. 하지만 얘는 무극성 물질이 됩니다. 어려운 말이야. 이 셋 다, 잘 들어. 셋 다 무슨 공유 결합하고 있다고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 맞아요. 왜? 원자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합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결합을 한다면 극성을 띠는 물질이 돼. 얘처럼. 얘도 1로 당기고 1로 당기니까 합성 방향이 이 방향의 합성 방향이 돼요. 얘도 극성 물질. 극성을 띈다. 극성 물질이 되는 거야. 얘도 극성 물질, 얘도 극성 물질이야. 하지만 이게 양쪽 방향으로 완벽하게 힘의 상쇄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무극성 물질이 된다는 걸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극성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은 모두 극성 물질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는 거야.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질을 물어보는 건지 또 결합 자체를 물어보는 건지 계속 구분하는 게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할 거예요. 아 맞아 물질이었지. 아 맞다 결합이었지. 이렇게 힘들게 할 겁니다. 잘 구분해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배웠네요. 넘겨볼까요? 196쪽에 넘기면 아까 그 얘기했어요. 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전혀 없어. 그럼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겠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것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뜯겨가지고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아예 전자를 뜯겨서 완전히 전자가 이동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준점을 잡아볼 건데 아까 전기음성도 차이 2.0 정도가 기준이었죠. 전기음성도 차이 2.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다 이온 결합 물질이 아마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왼쪽은 봐봐. 왼쪽은 전기음성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공유 결합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공유 결합 물질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들도 있는데 2.0이나 이쪽 기준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K가 들어갔으니까 리튬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온 결합 물질이기는 해요. 이온 결합 물질이긴 한데 리튬이라는 녀석이 워낙에 전기음성도 너무 작아서 이제 이온 결합을 형성하긴 합니다. 근데 전기음성 차이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 결합 물질로 가고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공유 결합 물질 쪽으로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인 거예요. 표. 표를 이렇게 보는 거구나.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화살표로 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화살표로 표현하는 방법을 쌍극자라고 표현하는데 쌍극자가 뭔지,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극자가 뭐냐면, 잘 봐. 쌍극자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의 분자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화가 일정한 거리, 되게 길게 써있는데, 하나의 분자에서라는 말에 밑줄 그어. 분자에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온 결합 물질에 쓰는 용어가 아니라 분자에 해당하는 이런 공유 결합 물질에 쓰는 말이에요. 분자에서. 여기 힌트가 있는 분자에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HCl이라고 본다면 얘가 2.1이고 얘가 3.0인가 그래요. 그래서 HCl이 전기음 성차가 이렇게 있을 때 공유 전자쌍이 가운데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화살표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화살표로 표현하겠다는 거.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럼 각각이 얘는 전자쌍을 뺏겼으니까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얘는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잖아. 양쪽에 전기를 띠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쌍극. 양쪽에 극을 가진다. 쌍극을 띈다라고 말하고요. 쌍극을 띠는 각각의 입자를 쌍극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쌍극자. 플러스도 쌍극자고 마이너스 쌍극자가 되겠네요. 각각 쌍극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는 요놈을 뭐라고 한다? 쌍극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둘이 어쨌든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 이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요. 쌍극자 모멘트.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표현하는데 이 쌍극자 모멘트는 뭐에 비례하냐면 각각이 가지는 전하량이 크면 어때요? 더 강하게 결합하겠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치우쳐서 더 큰 플러스, 더 큰 마이너스가 되면은 더 세게 꽝 결합할 거 아니에요. 마치 이온 결합처럼. 완전 뜯기면 이온 결합이라서 결합력 완전 세지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력 엄청 세잖아.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치우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결합력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력에 해당하는 쌍극자 모멘트는 한마디로 결합의 극성 정도라고 되어 있네. 자, 결합의 극성 정도. 결합을 이룬 물질의 극성의 정도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당연히 각각의 전하량에 해당하는 Q, 각각의 전하량 Q에 비례한 이 녀석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더 쌍극자 모멘트는 커진다는 거. 이것까지 이해가 돼요. 두 번째가 문제인데 결합의 극성 정도잖아. 극성 정도. 자, 생각해야 돼. 얘와 얘가 서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어요. 얘는 플러스 극을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다. 근데 둘이 만약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잖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그 힘이 상쇄가 된다고 보면 돼. 각각이 나 플러스야! 저 마이너스야! 근데 둘이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니까 힘이 상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멀어지면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대로 자기만의 고유한 힘을 나타내고 있을 거 아니야. 점점 힘은 세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쌍극자 모멘트란 결합을 이루는 물질의 극성의 정도, 자기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잘 봐. 거리에 비례. 거리가 멀어야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세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전하량에도 비례하고 거리에도 비례하니까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이 QR로 표시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전기력,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극성의 정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 강하게 유지하려면 전해는 커야겠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지면은 서로 힘을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걸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정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럼 무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 있다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면 극성이 아니니까 가운데 있었다. 치우침이 없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왜? 걔는 왜 0이야? 공식에 대입해봐. 각각의 전하량이 없어. 그치? 치우침이 없으니까. 0 곱하기 R은 0이죠. 그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거예요. 극성 공유 결합이라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생겨날 거 아니야? 당연히 거리도 약간 있을 테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될 수는 없겠죠. 0보다 커지겠네요.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값이 커지게 됩니다.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세지는 거니까. 극성이 커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극성의 크기를 화살표로 나타낸 게 바로 이 화살표예요. 극성의 크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화살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방향을 향한다? 전자를 뺏어간 놈 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들보다는 질소가 쌍극자 모멘트가 크니까 일로 끌어가니까 세 힘의 합성 방향 어느 방향? 윗방향으로 전체 합성 방향이 나타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극, 나머지가 플러스 극을 띠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로 끌어가는 거니까 두 힘이 완벽히 상쇄되어서 0이 되는 거고 얘도 일로 끌어가는 거야. 합성 방향, 이 방향, 합성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합성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렵게 말하면 벡터라고 말하고요. 쉽게 말하면 힘의 합성이야, 그냥. 금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가져가려고 일로 땡겨. 근데 리온이가 일로 땡겨. 이 금 어디로 가요? 가운데로 갑니다. 어떻게 돼요? 이 힘과 이 힘을 합성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배웠어요. 평행사변형법. 그죠? 그래서 이 힘과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시작점과 평행사변형의 끝점을 이 방향으로 땡겨간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걸 벡터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요 힘과 요 힘을 합성할 때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것처럼 제가 봐. 요 힘과 요 힘을 합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평행사변형 어떻게 그려? 그때는 벡터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벡터 이동이라고 해서 얘 한쪽을 이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디 이동시키지?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이동시키는 건데 그래서 얘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왼쪽 이동시켜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이 합성된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개념이 적용이 이제 될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쌍극자 모멘트를 화살표로 표현한다는 건 벡터, 방향성도 가지고 있고 양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